이제 수사가 지금 보면 검찰 특수본,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공수처 네.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뭐 계속 이제 뭐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검찰은 일단 김용현 장관의 지금 신병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들을 이제 대규모로 하고 있고, 공수처는 또 자기들 지금 이관해라라고 하면서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 지시인데 네. 출국 금지를 집행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있잖아요. 네네. 예, 법무부 내에 그 출입국 관리본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본부장에게 지시를 해야지만 되는데, 저렇게 한 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받을지 어떨지 그건 뭐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공수처가 그때도 뭐죠 이종섭 장관 네. 그 문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참 이러고 보니까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서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이 수사의 지금 중복, 혼선 이게 꽤 이제 지금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보면요, 김영현 장관이 그 어제 새벽 1시 30분에 네. 자진 출두 형식으로, 그 전에 이제 검찰이 또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네네. 그러니까 자진 출두 형식으로 6시간 조사받다가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갖고 있던 휴대폰도 이제 압수당하고요. 그랬는데 같은 날 오후에, 어제 오후에 또 경찰의 특별수사단이 김영현 전 장관의 그 공관을 또 압수수색해갔고요. 휴대폰, 뭐 PC, 노트북 이런 거 뭐 8점인가 뭐를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압수한 휴대폰이 비상계엄령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폰인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김영현 장관이 몸은 검찰에 구속돼 있고 자기가 주요하게 썼던 이런 물품들, 네. 통신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은 또 경찰에 가 있어요.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제 이 텔레그램 이제 있잖아요. 네. 요즘 최근에 보니까 탈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탈퇴자가 많죠. 탈퇴자가. 이게 이제 아마 수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 관계자들, 장관들 뭐 다 이제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이제 증거를 이제 없애려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이 생기면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사의 어떤 신속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낸다고 그래요. 네. 이 상설 특검하고 일반 특검을 뭐 네. 같이 내겠다고 돼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뭔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좀 뭐랄까요? 이 성과, 예.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검찰 출신, 오늘 그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사냥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레임덕이 시작되면 하이에나가 돼갖고 물어 뜯어먹는다. 네. 사냥개가 하이에나로 바뀐다. 뭐 하이에나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 검찰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이 흘러가면은 이재명이 거의 뭐 횡재 맞듯이 말이죠. 네. 법무부가 지금 속보가 떴는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했네요. 네. 법무부가 받아들였네요. 네, 법무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불가피한 조치로 네.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근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검수완박,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민주당식의 검찰 개혁이 뭐예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양대 기능, 수사와 기소. 근데 수사는 아예 저기 경찰로 그러니까 중수청이라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고. 그렇죠. 예, 그 지금의 검찰청은 그냥 기소만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공소청으로 두 개를 쪼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 검찰로서는요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뭐 특검 중에 그래도 자기 친정인 검찰로부터 수사받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니한 분석이고요. 네. 오히려 검찰은 본인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세게 대통령을 물어뜯을 수가 있다. 네.
뭐 그런 거고 경찰은 경찰대로 또 뭐 그런 또 조직적인 뭐 그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기관들이요 각자 자기들 기관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서 뭐 수사를 저렇게 하는 거는 저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건 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세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또 한 예. 대표는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그래서 박순용 전이 지금 박세현 지금 고검장이 일단 특수본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꽤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오늘 지금 좀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아마 이게 왜냐하면요 검수완박 때문에 내란죄는 이제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닌데 네, 경찰이죠. 근데 내란죄라는 게 하나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옛날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수사란 게 요거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연결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혐의가 뭐 이렇게 쭉 연결된 게 많은데 그러면 한 사람을 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하고 요거는 저기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꽤 이제 저희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딱 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가 같이 있으면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있으면 당연히 내란죄는 끌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은 내란죄는 우리 거다 따로 떼어내서 지금 수사를 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할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꽤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피해자로 입건이 됐고 두 번째로 입건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수사도 내란죄에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게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아침 뭐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영장 발부되면 구속 기간이 한 20일 되지 않습니까? 20일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뭐 대개 수사가 되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죠. 그럼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나오고 네. 공소장에 이제 어떻게 적혀 있는가가 중요한데 아마도 그때 즈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공범 내란의 공범 정도로 공소장에 그 적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정도로 가도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김영현 전 장관 구속영장 치기도 전에 긴급 체포는 했죠. 긴급 체포하면 한 48시간까지는 가둘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김영훈 장관 구속영장 떨어지기도 전에 지금 바로 대통령 출국 금지까지 내린다 네. 하는 것은요. 김영현 장관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대통령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도 이 계속 끌어오르는 국민 여론을 의식을 해서 네.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우고 뭔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당장 국회에서 뭐 탄핵 조치가 일단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저 기억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수감되고 난 다음부터는 확 이제 그런 여론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좀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좀 뭔가 화풀이를 좀 했다.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이다 보니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죄목이. 그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는 구속영장 못 쳐요. 네. 예.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근데 내란죄로는 구속영장 칠 수 있어요. 네. 예. 그게 다릅니다. 네. 그게 다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2016년 12월 9일인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인가 3월 9일인가 10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다음에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 거죠. 네네. 예. 참 이제 그러다 보니 어쨌건 검찰도 좀 정무적 판단
늘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시위 사태가 일단 확산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 장외에서 시위가 불이 붙어버리면 뭐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어떤 좀 이 극단적 조치가 이제 필요한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질서 있는 후퇴를 한다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당장 야당은 뭐 탄핵 다시 이제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도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의총한다 그러면서 안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당의 원로들 또 상임 고문들 이런 분들은 탄핵에 반대할 수는 있다. 네. 그런데 저런 식의 투표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보이콧하는 거. 거는 조금 국민들 이런 상황의 엄중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떳떳하지 못하다. 아예 탄핵에 반대하려면 가서 반대표를 찍어라. 뭐 이런 또 조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김예지 의원, 안철수 의원, 김상우 의원 세 명이 이제 투표장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의원들도 좀 동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의원들도 동요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워낙 이제 뭐 지역구나 이런 데서도 꽤 아마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참가를 하되 뭐 당론으로 이제 부결시킨다든지 그래서 아예 어떤 명분 자체를 안 준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할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아마 좀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뭐 요 며칠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 뭐 신났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날 리가 있겠습니까? 저런 분들은 저기 뭐라 할까 뭐 지금 뭐 딴 거보다도 뭐 그냥 내부 분탕질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저 많은 분들께서 저희도 마찬가지만 큰 마음에 지금 상처를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보수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발전과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냈다. 이 하나의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긍심을 하루아침에 그냥 꺾여버리는 행동을 윤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실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아직도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벌어졌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질타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네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인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